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상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상담의 주요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학부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인데, 자, 학부모 상담에서 진행 과정 및 사후 관리, 학부모 상담의 주의사항, 또 학부모 상담 방법 및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자, 이것을 교직에서는 자,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가르치는 일과 자, 그리고 또 자, 상담하는 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뭐 행정 업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행정 업무를 좀 제외하고 이렇게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과 상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 또 많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대표적으로 자, 학생 생활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학생 생활 지도에서 상담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로 지도도 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정에 좀 문제가 있으면 정서 상담도 해야 됩니다. 그죠? 또는 성적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 학생이 어려움을 호소한단 말이죠. 이때 이 선생님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일종의 교사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 바로 상담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렇게 상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혹은 여기다가 만약에 청소를 못해요. 그러면 청소 상담이라고 해도 얼추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겠죠.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청소 상담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청소 상담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청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자, 어떤 오류가 있는 상황을 바른 길로 바꿔주기 때문에 자, 지도의 의미가 있고 또 바른 길로의 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가 이겠지 아니죠? 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밝게 빛나도록 이끌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상담이라는 것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또 누구하고 상담을 합니까? 자,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볼까요? 자, 우선은 자, 교사가 학부모하고도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교사가 학생하고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교사는 담임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목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과목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상담은 자, 정서 상담 뭐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자, 그 과목이 공부를 못했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부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상담이 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교사와 교사 사이에서도 상담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교사와 관리자에서도 상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류하는 상담은 자,
이 교직 실무에서 배워야 되는 상담의 종류는 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 교사가 바로 학부모하고의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학생하고의 상담을 할 때에 어떤 대처법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담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심리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교육심리에서 우리가 잠깐 훑어보면 행동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인지주의가 있고 또 구성주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인지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지능도 있고 또 창의력도 있고 자, 그리고 콜버그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요가 뭐냐면 이러한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상담이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능이 발달되지 않는 학생에게 있어서 상담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즉, 그 학습자한테 자, 학습자의 수준이 I라고 한다면 이 I보다 한 단계 높은 상담을 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즉, 기존에 지금 현상에 있는 어떤 현상에 있는 것들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교육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인지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바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럼 여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어떠한 문제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 더 나은 현재의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이러한 식으로 이끌어지는 것, 즉 그래서 상담은 이렇게 상대방과 나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단 상호작용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상담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3학년이라서 그죠? 조금 이제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 보건교사로 가야 되는지 그죠? 또는 그냥 대학 병원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자, 보건교사라고 한다면 사립을 노려볼 수 있을지 아니면 국공립을 노려볼 수 있을지 그죠? 또 병원에 간다면 하면 뭐 대학병원을 갈 수 있을지 또는 아니면 뭐 중소개인병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자,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고민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발생이 되고 이 고민과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죠. 자, 그렇다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고 자, 또 한편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죠? 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상담인지 또는 두려운 마음부터 우선 달래주는 자, 정서부터 달래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 정보를 준다고 해서 지시적 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윌리엄이요 얘기했습니다. 윌리엄이 대표적으로 얘기했고요. 자, 정서부터 우선 어루만져 줘야 된다라는 것.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공감하면 우리가 따뜻함을 떠올리면 맞습니다. 자, 따뜻한 분위기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10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감과 동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서 상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한 상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시적 상담이 여기에 나을지 또는 비지시적 상담이 여기에 나을지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우리는 상담의 종류부터 배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담의 현장에 대한 적용을 두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상담의 분류 이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그리고 행동주의 영역 이렇게 나눠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분명히 상담은 심리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인지냐, 정의적이냐, 행동주의냐 이 심리학, 교육심리학에서 많이 다룬 용어들 한번 들어보셨죠? 또 그런 분류로 해서 상담학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인지주의 측면에서의 인지적 영역에서의 상담을 한번 상담 이론을 보죠.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도울 때 인지적 사고력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념, 사고, 심력, 합리적인 문제 해결 정보 등을 다룬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공주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네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이야? 라고 해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류로 보자면 지시적 상담으로 아주 대표적이죠.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이 있고 합리적 정서 상담에 앨리스가 있습니다. 개인 군염 상담에 켈리가 있고요. 현실 치료 상담에 그레이서가 있으며 인지 상담 이론에 백 있죠. 자, 우리가 상담에 대한 이론을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잠깐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알버트 앨리스가 얘기한 합리적 정서 상담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REBT 합리적 상담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합리적 정서 상담은 우리가 왜 상담을 하냐면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하여, 그죠? 자,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신념, 즉 외부의 사건을 지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비합리적 시켜, 즉 어떤 사건을 기존의 생각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생각 또는 이걸 달리 말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겪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신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해서 합리적인 신념과 비합리적인 신념을 나눠서 상담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A, B, C, D, E, F 모형이에요. 그죠? 자, A라는 것은 자, 이 같은 경우는 조금 큰일이네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ABCD 모형인데 이때 A란 것은 애니스던트라 해가지고 선행 사건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belief, 문제 장면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념. 그래서 여기 때 C라는 것은 consequence라 해가지고 결과죠.
선행 사건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내담자가 보고하는 어떤 행동적인 결과예요. 자, D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비합리적 심령과 상담자의 적극적인 논박을 요때하는 거죠. D라는 것은 this 하나 알아둡시다. 그죠? 자, disput예요. 자, 이게 뭐냐면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상담자의 적극적인 논박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네가 합리적이고 이건 비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이 바로 켈리의 개인 구념 상담이에요. 그죠? 근데 구념이 뭐냐면 construct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좀 나타내면 personal construct죠. STRUCT죠. construct죠. 그죠? 자, 구념이라 이게 좀 중요한데요. 개인이 자신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고의 범주예요. 그죠? 자, 다시 보냐. 구념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고의 범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그죠? 이 컨스트럭터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때의 구념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른 사적인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켈리는 이러한 구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심리적인 오류 또는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요? 그죠? 자, 이때의 상담이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그 사람이 지닌 구념 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구념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구념 체계로 발전하는데 학생이 교사를 유능한 교사 대 무능한 교사라고 딱 그렇게 구념을 그 학생이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구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부임한 교사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교사가 유능하다 혹은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사가 무능하다 유능하다를 정해놓고 하면 어떠한 영역에서는 뛰어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영역에서는 신규 교사가 좀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지 영역에서 잘못된 구념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집단 상담을 사용하면 좀 더 개인이 잘못 왜곡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바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 치료 상담도 있고 인지 상담 이론도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교육 심리 시간 때 충분히 배웠을 거라는 전제하에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통은 이런 상담 이론에서 인지적 영역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포커스가 둔 거예요. 현재 포커스가 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담하면 문제점이 일어나는 게 프로이드를 대가로 효시를 보는데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간단하게 프로이드는 어떠한 문제의 행동이 즉 현재의 문제 행동은 자, 과거의 원인이 있는 거죠. 이 과거의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행동이 이제 꿈으로 이렇게 발현되거나 또는 술을 먹었을 때 이 폭력성 이드가 본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프로이드와 다르게 여기 있는 뭐 그레이저라든지요, 또는 켈리라든지요, 윌리엄은 자, 과거에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원인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인지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것을 이제 켈리는 구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앨리스는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그렇다, 빌리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 두 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반해서 정의적인 영역에서의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신분석 상담의 대가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가 나오죠. 자, 그럼 하나 봅시다. 인간의 증오심, 질투, 시기, 불안, 죄책감 등과 같은 것으로 부정적 정서를 주로 다룬다. 예를 들자면 또래 집단에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아동의 고민. 자, 이러한 원인을 잘못되어진, 자, 인지주의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야.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데 네가 지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지레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합리와 비합리로 나누거나 생각이 잘못되셔야 인식의 전환을 해주는 데 반해서 이 정의적 영역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학생의 과거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된 것은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로저스요. 이 로저스는 자, 여기 나오는 지시적 상담의 윌리엄슨과 대척점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인본주의라서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비판하지 말고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을 공감해서 들어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의사거래 상담과 형태주의, 실존주의 상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영역에서의 상담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근거를 둔 것으로 주로 관찰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오락에 몰두하는 아동, 네, 행동주의 상담에서 크롬볼츠가 나오죠. 또는 워프가 말하는 자, 우리 상호, 제지, 상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잠깐 상호 제지 상담에 대해서 잠깐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O가 하나 위에 점점이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월프라고 있기도 하고 영어식 발음은 이게 웰프라고 저기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론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근거하여 주장한 이론이다라는 것이 되어 있죠. 웰프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불안에 노출시킴으로써 차츰차츰, 그죠? 서서히 불안에 노출시킴으로써 우리가 차츰차츰 자, 둔감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같은 것도 그래요. 그죠? 자, 강아지 같은 걸 봤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주의에서는 자, 맨 처음에는 조그만한 인형 강아지를 주고 그 다음에는 자, 조그만한 애기 강아지를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커 나가면서 개에 대한 공포심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틀렸을 때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쉬운 문제를 차츰차츰 풀어가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어가면서 그죠? 자, 그때 틀려도 된다라고 하는 괜찮아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해 주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영역에서의 상호제지 상담의 일부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시적 상담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선 지시적 상담하고 여기 있는 합리적 상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 위에서는 이제 대충 이렇게 봤고요. 자, 지시적 상담은 윌리엄스가 주장을 했는데 내담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자가 해석을 내려주고 정보를 제공하여 조언이나 충고를 주는 방법이다.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무시한 채 상담자의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식견만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충고와 조언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의 과정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 종합한 다음에 진단해서 예진하고 상담하고 추후 지도, 추수 지도라는 것은 사후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법은 친밀한 우선 관계를 조성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상담은 합리적이든 다시요 인지주의든 행동주의든 정서주의든 무조건 바탕이 돼야 되는 게 자, 우선은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상담자의 말을 내담자가 아무 오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불안하면 방어 기제가 생기죠? 내담자가 이렇게 방어 기제가 생긴다면 충분하고 완벽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자, 그런 점에서 상담이 정서주의든 인지주의든 항상 어떻더라? 그렇죠.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더라. 그죠? 자, 지시적 상담도 역시 그런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이해를 배양해야 되고요. 조언과 충고를 줍니다. 실행 계획 수립을 돕고 다른 전문가에 의뢰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개인의 문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강조함으로써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검사 도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 좋아요. 이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교육 및 직업에 관련된 부적응 문제에 적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과인지 이과인지 학생이 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 적성 검사를 함으로써 문과를 가라, 이과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지시적 상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합리적인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뭐를 봤습니까? 자, 여기 보실까요? 비합리적 A, B, C, D, F 모형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에 접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실 그 자체에 의해서라기보다도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진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자, RET의 기본 접근법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교사 또는 설득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좀 뭐가 나고 좀 빠졌죠? R이 BT죠. 자, 인간의 심리적 고통, 부정은 대부분 생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비합리적인 정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BT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접근 이론에 기초를 둔 교육과 치료의 종합적으로 접근 방법으로 인지, 정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지가 reason이죠. 그 다음에 정서는 emotion이죠. 그죠? 행동은 behavior입니다. 테라피라는 거에서 REBT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윌리엄이랑 앨리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예를 들어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자,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시적 상담의 윌리엄스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네가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해야 되고 진단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선은 적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실제로 보니까 문과가 아니라 이과였구나. 그러면 이과로 가렴 하고 이과로 가고 나서 어떠니?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윌리엄스고요. 자, 앨리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죠? 자, 네가 문과를 이과라고 너는 문과에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그죠? 문과 적응을 못하는 것이 자, 무조건 문과에 대해서 네가 왜곡된 지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요.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과는 무조건 국어를 잘해야지만 가는 거야. 그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디에? 학생은 국어를 잘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은 아니야. 국어를 못하더라도 갈 수 있어. 국어는 네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이 국어를 잘해야지만 문과를 갈 수 있다라는 왜곡된 지각 때문에 이렇게 이과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밝히는 게 앨리스의 입장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앨리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 중요한 것은 논박이라 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현실성에 비추어 반박하는 작용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구념과 상담이 됐었죠. 구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고의 일반적 원리와 특성을 규명하면서 전체 사고 과정을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점. 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물을 보는 시각의 다양성에 차하여 개인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구념이 그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 단위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행동 및 심리적 장애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구념이 현실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구념을 사용하는데 일어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A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아침에 와서 1일 계획표를 씁니다. 근데 1일 계획표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루에 하는 양이야. 그죠? 엄청난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 저녁에 돌아가면서 자, 이루지 못했다고 일 목표를 하루 동안에 해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불안해한 것과 불만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만약에 켈리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적용해 줄까요? 자, 이 학생한테 얘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일 그 계획 목표를 꼭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너의 생각이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이 든다. 자, 오히려 이렇게 슬퍼할 바에는 못한다고 슬퍼할 바에는 조금씩 줄여가지고 자신감을 가져보는 건 어떠니? 라고 상담을 해주는 건 바로 켈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바꿔보는 걸 그래서 역할 실행 enactment라고 해서 역할을 바꾸어 실행해 봄으로써 그와 관련된 구념의 변화를 초래한다. 뭐 이렇게 된대요. 요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켈리 선생님이겠지만 이때 역할을 바꿔본다는 것은 자,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꿔보는 거죠. 청소를 안 한 학생과 청소를 지도해야만 하는 선생님 이렇게 역할을 바꿔보면서 이 학생이 청소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인지상담 이론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간의 행동을 정보 처리 모형과 현상학적 접근의 바탕을 두고 개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인간은 어떤 사건을 인지하고 해석하며 이에 부여한 의미를 토대로 반응 전략을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며 구조화했는지에 따라서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1등부터 예를 들면 자, 꼴찌가 있습니다. 꼴등이 있어요, 꼴등이. 그죠? 자, 1등, 근데 여기 2등이 1등은 못했을 때 오는 불안감이 있고요. 자, 꼴등이 이렇게 10등, 예를 들면 20등 했다 했을 때 20등 했을 때 총 뭐 38등 중에서 이제 38명 중에서 20등 했어요. 이때 오는 즐거움.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보면 얘 2등 한 애와 20등 한 애 누가 더 잘한 겁니까? 2등이 더 잘했죠. 2등이 더 잘했는데 불안감은 2등이 느껴요. 자,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자기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자신들의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임의 추론이라는 것은 편지에 답장이 없다고 자신이 배척당했다고 결론 짓는 사람. 그죠? 뭐 이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다음 선택지 주장함. 실기시험 A를 받고 면접에 C 받은 사람이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함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죠. 실기시험 A를 받았으면 뭐 잘했으면 B가 되는데 망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지나친 일반화. 평소 자신을 배려하던 친구가 한 번 배려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무감시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 그렇게 안 했는데, 그죠? 과대 가소평가 또는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시 인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또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불행을 느끼는 원인을 이렇게 좀 나눠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빼기 인지 상담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분석 상담의 프로이드가 있죠. 자, 여기 봅시다. 부정의 행동을 무의식과 억압의 증거로 보아서 치료는 과거의 생활사적 기초에 입각하고 있다라는 점.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자, 나머지는 쭉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나오는 자, 인간 중심의 상담, 바로 로저스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는 비지시적 상담은 비위협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담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통찰과 자기 수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 그래서 부정의 행동에 관한 견해는 로저스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각의 함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정의 행동이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개인의 경험에 대한 지각이 왜곡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인간은 심리적 부정상의 요인들을 자각하는 능력과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심리적 적응 상태로 향하는 능력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 통해 이를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저스의 상담의 특징은 자아 이론에 근거하고 있고, 자, 그죠? 자아 실현에 대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단을 배제하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상담에서는 진단을 해야 돼요. 너는 왜 그렇지? 너는 왜 그렇지? 근데 인본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인간 중심 상담은 이렇게 너는 왜 그렇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상담 과정에 대한 책임은 내담자가 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문제점을 얘기하고 자기 혼자 그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는 겁니다. 자,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요번에 대학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왜냐면요,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왜 공부를 안 했냐면요, 불안해서 그렇죠. 왜? 한번 시험에 떨어져 봤거든요. 왜? 그때도 공부를 안 해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면서 상담자는 계속적으로 내담자가 하는 말을 들어주면서 있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의 해소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본주의 사상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말을 하고 원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합리주의 상담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만 힐링이 되는 건데, 인본주의 사상에 있는 인간 중심 상담은요, 상담자가 문제를 찾아주지 않더라도 내담자가 속에 있는 말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좀 달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존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실존주의인데요. 인간의 불안 문제의 본질을 시간적 제한과 죽음, 부존재에 대한 불안에서 찾으며 문제 해결 방법을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서 찾는 상담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실존주의는 개인의 경험, 특히 경험이 지적이 아닌 형태와 세계의 사태 속에 있는 전체적인 관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상담이 바로 실존주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 심리학적 상담과 행동주의적 상담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쉰 다음에 그렇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쉰 다음에요, 이론을 좀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례를 계속적으로 주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담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활지도에서는 상담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담 연수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